저는 매일 재테크 파트너 기업 탐방 전문 최창준입니다. 유튜브에서 MBM 골드 검색해서 동영상 정보 받으시면 되겠고, 지금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고서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www.mbmgold.com 여기로 무료 회원 가입한 후에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매주 화요일하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4시 30분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4시 30분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13일 8시 무료 공개 방송 유튜브 지금 녹음을 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걸 할게요. 오늘 내용은 지금 현대차그룹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런 발표를 하고 있어요. 뭐 EGMP라든지 현대차그룹 최대 수혜주 그룹 총정리를 할게요. 현대차그룹의 총정리인데, 일단은 현대차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얘기가 있는데 2028년도 조금 더 지난다르면은 5년 동안에 지금 2025년간 60조 원, 현대자동차에서 5년간 60조 원 투자, 이거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60조 원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세 가지 축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2025년도까지 뭐 3년 동안 5년 동안에 이렇게 투자한다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2040년도까지 글로벌 주요 시장 전기차 전 라인업의 전동화를 기한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관련돼서 최근에 사업을 확대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수소 연료전지 브랜드 HTW 런칭을 하고, 선박기차 UAM 등으로 수소 연료전지를 확대를 한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 70만 기 수소 연료전지 판매를 목표로 한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2022년도까지 레벨 3 자율주행차 양산을 시작하고, 레벨 4,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하겠다. 그리고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2026년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화물용 UAS 무인항공 시스템을 공개를 한다. 2028년도 완전 자동화 UAM 모델을 출시한다. 2030년도 인접한 도시를 서로 연결하는 지역항공 모빌리티 제품을 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60조 원을 투자를 한다 그랬으니까 5년 동안에, 그러니까 뭐 1년에 보통 한 12조 정도씩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12조 정도씩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현실적인 사업 자체는 그냥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이것도 좀 제일 무게를 두는 건 전기차 넘버1,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하고 수소 연료는 서서히, 그리고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좀 먼 시간의 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강조한 게 뭐냐면은 이제 지배구조 관련돼 가지고 정몽구 회장 사후를 생각하는 거지. 정몽구 회장, 명예회장이죠. 명예회장 사후 지배구조 또는 상속, 요거를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의선 회장이 지금은 회장이 정의선 회장이니까, 정의선 회장이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 현대글로비스예요. 현대글로비스하고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라고. 그리고 50조 원을 투자를 발표하면서 여기서 이제 가장 확대하는 게 투자를 확대하는 게 전기차, 수소 연료,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뭐 도심공항 관련된 거는 좀 먼 얘기니까 일단은 전기차에 무게를 두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 이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하고 이제 수소 연료 같은 경우도 좀 신경을 쓰면 되는데, 그래서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오토에버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약간 때가 많이 묻었어요. 예전에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먼저 현대오토에버를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장 마치고 나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가 최근에 상장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대부분 그런 그 서비스 플랫폼, 뭐 또 서비스 플랫폼 기반 인프라 보안 관제 IT 운영, 현대차 그룹의 IT 전문사,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가. 그리고 현대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율주행 지원 플랫폼 아다스.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지금 우리가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아마 회원님들 아실 거야. MN 소프트라 그래가지고 처음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이 내비, HD, 맵, 지도라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관련된 그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차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합병을 하는 거야. 합병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지배구조 관련돼 가지고 두 개 회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회사가 현대글로비스예요. 현대글로비스. 근데 현대글로비스는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이거를 먼저 건드리기보다는 시총도 7조 원이고, 이 현대글로비스의 그 지분이 얼마냐면은 정의선 회장이 23%, 그 다음에 외국계가 12%, 정몽구 회장이 6%, 현대차 정몽구 회장. 보니까 이거는 그 대주주 플러스 그리고 또 국민연금까지 포함을 해도 한 6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가 이제 한 40% 정도가 일단은 개인 물량 또는 외국인들 물량인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현대글로비스는 옛날부터 때가 묻어서 이거를 먼저 건드리기보다는 현대오토에버를 먼저 건드리는 거야. 예,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도 낮아가지고 이게 2조 원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얼마가 올랐냐면 더블 올랐어. 더블이 뭐야? 거의 뭐 완전히 올렸죠. 그래서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여기서 올랐으니까 5만원에서 10만원 오른 거야. 최근에 그냥 잠깐 사이에 소리소문 없이 100%가 올랐는데, 현대오토에버 쪽으로 좀 약간 몬다는 제가 정보를 좀 입수를 했죠. 그래서 공개방송이라든지 유료원한테 계속 언급을 했던 거고, 근데 그게 금요일날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에서 지분이 28%, 기아차 19%, 현대모비스 19%, 정의선 회장이 9.5%. 그런데 이 합병 비율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 기자가 이거를 하나 써놨는데 기가 막히게 써놨더라고요. 뭐 어떻게 써놨냐면은, 이게 합병 비율을 보게 되면은 합병을 하는데 흡수 합병이에요. 현대오토에버에서 현대오트론하고 MN소프트를 둘 다 인수를 하는데 흡수 합병을 하는데, 그런데 합병 비율을 보게 되면은 단순 계산을 했을 때 현대오토에버의 자본 총계가 5,400억, 그리고 현대오트론의 자본 총계는 1,400억, 1,430억, 현대 MN소프트의 자본 총계는 2,080억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 이제 합병 후 재무 상태를 추정을 해보니까. 그런데 합병 비율이 현대오토로는 0.11%, 그리고 현대 MN소프트는 0.95%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합병 비율 자체가 이게 그 합병가액을 이렇게 계산을 했을 적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현대오토웨어가 흡수 합병을 하기 때문에 현대오트론 주주하고 현대 MN소프트 주주들한테 현대오토웨어의 주식을 합병 비율만큼 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종속회사가 현대오토웨어고 현대오트론하고 현대 MN소프트는 얘네들은 시장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야. 흡수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를 합병가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보면은 현대 오토에버는 8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현대 오트론은 18,000원 정도, 그리고 현대 MN소프트는 8만 8천 원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합병가액을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순되는 게 뭔지 아세요? 총 주식수를 계산이 틀린 거야. 총 발행 주식수가 틀리는 거야. 현대 MN소프트하고 현대 오토웨버하고는 발행 주식수가 틀려요. 발행 주식수가. 그래서 이 자본 총액을 발행 총수로 나눈 한 주당 자본 총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현대 MN소프트는 54,000원이야. 54,000원.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는 26,000원 정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합병 비율을 거의 1대1로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현대 오토웨버 주주들은 그 현대 MN소프트 주식을 거저 먹은 거지 뭐. 어떻게 1대1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5만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26,000원하고 똑같이 1대1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그냥 똑똑하다. 그죠? 진짜 똑똑하다. 이거 뭐 소액주주들은 봉이구나. 그리고 그 이익은 누가 다 먹느냐? 현대그룹의 정의선 그룹 회장님하고 이 현대오토웨어의 대주주들이 누굴까요? 대주주들이 현대오토웨어의 대주주가 누구냐면 현대차가 28%, 기아차가 19%, 현대모비스가 19%, 정의선 회장이 9.5%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 합병을 했는데 합병 비율을 잘 계산을 잘 해가지고 거저 날로 먹었다. 날로 먹었다.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3사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는 올라갔잖아요. 그냥 합병을 했으니까 뭐 앞으로 가치는 똑같지. 현재 가치는 똑같지. 합병을 해서 가치는 똑같은 거야. 가치는 똑같은데 앞으로의 이게 지배구조 이게 뭐랄까 합병을 했기 때문에 뭐 지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노릴 수 있고 또 연구원들이라든지 직원들이 다 모아놓고 일을 하니까 앞으로 성장 동력은 굉장히 좋아지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MN소프트하고 옵트론의 그런 주주들은 개인 주주들은 손해를 본다. 손해보는 거잖아요. 왜? 합병됐을 때 제 가격을 가치를 못 받았으니까 오토웨버의 주식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고서 그냥 헐값에 넘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눈탱이 한 대 팍 맞는 거야 그냥. 진짜라니까요. 합병을 하고 났을 때 정의선 회장의 지분 가치가 9.5에서 7.4로 별로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다고. 합병을 해도 이렇게 변동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가진 자의 그런 권리 또는 횡포. 나는 뭐 좋다 나쁘다 얘기 안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논란이 좀 되지 않을까. 뭐 근데 논란이 된다 그래서 이거 통과 안 시키겠어요? 최근에 예전에 현대기아차 합병했을 때도 독점 논란이 있었고 그랬어도 합병시켰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독점 논란이 독점이잖아요. 독점. 대한민국에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합쳐버리면은 나머지 무슨 뭐 제주항공하고 기타 등등 해봤자 그 대한민국의 그런 항공사 다 합쳐봤자 몇 퍼센트 나겠어요. 독점 논란이 붙거나 말거나 이거는 뭐 정치적인 것도 됐고 시대적인 여건도 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대차 그룹에서는
지배구조 관련돼서 요번에 개인 투자자 MN소프트 현대 MN소프트 관련된 그런 소액주주들 눈탱이 하나 제대로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는 뭐 대기업들 뭐 나쁘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뭐라 그럴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 다 한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 기자가 너무 잘 썼어. 난 존경스러워. 저런 기자는 상 줘야 돼. 너무 자세히 써놨잖아요. 아주 눈치 안 보고. 저거 분명히 한 소리 들었을 텐데 기사 쓰고 나서도. 근데도 당당하게 그거를 잘 써놨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종목이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요번에 올라가면은 이제 내일 아마 시초가부터 올라가겠죠. 현대오토웨버는 올라가는데 쫓아가지 마시고 눌릴 때마다 사고 팔고 계속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차, 저는 현대차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최근에 현대차 왜 하냐, 현대오토웨버 하지,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그게 잘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또 하나가 변화가 생긴 게 있어요. 현대차 그룹에서 요번에 정의선 회장이 현대 미국의 그 노봇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정의선 회장이 노봇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노봇 사업 자체도 확대를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의선 회장이 지금 노봇을 주목하면서 노봇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인수를 참여한 회사가 여러 가지가 회사가 있어요. 인수를 참여한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의선 노봇 치면 나올 거예요. 노봇 회사를 거의 9천억 원에 또 인수를 했어요. 9천억 원에. 원래 이것도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재까지 털어서까지 현대 노봇 관련된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사의 그런 다이나믹사를 인수를 한 거거든요. 이 회사가 노봇 강아지, 노봇계에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뉴스를 하나 본다면은 완전히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지금 노봇을 주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봇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그런 현대차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자동차 50%, 30%는 UAM, 그리고 나머지 20%는 로보틱스를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같이 현대차하고 또 같은 계열사 통해 가지고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잖아. 현대차 한번 보세요. 정의선 회장이 인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노봇 관련된 회사를 인수했는데, 여기에는 현대차에서 30%, 현대모비스에서 20%, 현대글로벌스에서 10%. 여기에 딱 답이 나오는 거야. 지배구조 관련돼서 일단 현대차는 메인이니까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글로비스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현대오토웨버 이제 딱 닦아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닦아먹을 회사가 현대글로비스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많거든요. 9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정 회장 사재까지 또 투입하면서 거의 한 2천억 정도를 갖다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제가 이제 찍어줄게요. 현대오토웨버가 일단 넘버원인데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어도 넘버원이야. 그 다음에 현대차는 그냥 저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현대차는 지금 보시면 알지만은 기관 외국인들이 다 관심 없어요. 개인들만 사고 있어. 봐봐요. 최근에 수급 보시면은 현대차는 개인들만 사고 있어. 이걸 아는 사람들은 현대차 안 하거든. 안 한다고. 현대차 왜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만 하는 거지. 메인으로 그냥 나침반의 역할만 하는 거고, 현대차는 크게 수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당분간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기아차, 요번에 노봇 회사 인수하면서 기아차는 뺐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차는 현대차하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도 기아차 같은 건 아직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있을 거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냥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얘보다는 최근에 만도가 현대차 그룹은 아닌데 만도가 많이 올랐지 최근에. 만도가. 응? 그죠? 만도가. 현대모비스를 드라이브를 못 거는 게 왜 못 거냐면은 얘네 저기가 하나도 없어. 기아차, 정몽구회장, 현대제철, 그리고 국민연금,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 현대모비스를 땡겨서 올릴 만한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정의선 회장 지분 없어요. 정몽구 회장이 이게 7% 갖고 있잖아. 정몽구 회장이 7% 갖고 있는 주식을 지분을 올려버려봐. 시가총액을. 나중에 상속세 겁나게 두들겨 맞지. 그러니까 현대글로모비스는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정몽구 회장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언제 서거하실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야. 기아차 지분이 많죠. 현대모비스가. 그럼 기아차가 많이 갖고 있는데 뭐하러 올려. 정몽구 회장 많이 갖고 있는데 올리면 상속세 겁나게 두들겨 맞는데 왜 올리겠냐고요. 현대제철에서 많이 갖고 있대서 왜 올리겠냐고. 정의선 회장 얼마 갖고 있어? 0.3%. 올릴 이유가 없어요. 현대글로비스 0.67%. 현대모비스 못 올린다니까. 이거는 지배구조 관련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못 올린다고요. 현대모비스. 돈 닦아야지.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저는 별로, 이거는 패스. 그러면은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남았잖아.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는 뭐 짱이었고, 현대글로비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 쪽이잖아. 유통 쪽을 운송, 유통 이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현대글로비스가 종합 물류, 유통, 해운,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뭐 갖다 붙였어요? 수소 갖다 붙였잖아. 최근에 뉴스 보게 되면 수소 갖다 붙였다니까. 아, 요것도 봐라. 다 닦아먹네.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요번에 로봇 관련된 회사 인수하는데 현대글로비스 들어갔잖아요. 로봇 회사 인수하는데 현대글로비스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도 같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거야. 현대차 그룹에 한다면은 현대차나 기아차라든지 현대모비스는 빼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하는 거야. 다.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그룹하고 현대글로비스가 수소 쪽으로 에카 수소 운반선 관련돼서 수소 쪽으로, 수소 연료 쪽으로, 제가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수소 연료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한다 그랬잖아요. 현대중공업 그룹하고도 맞잡고서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현대차 그룹이 자금력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운송수단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 관련돼서 기술력이 좋으니까 현대중공업은 이제 조선 쪽이 있을 거고, 또 태양광도 있을 거고 풍력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린에너지 쪽으로 서로 간의 협력 관계가 맞아지니까 둘이 손을 잡는 거예요. 눈을 딱 맞추는 거지. 그래서 현대차 그룹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현대오토에버하고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조금 눈에 띄는 그룹이 이노션이야. 이노션 같은 경우도 하는 사업 자체가 광고잖아. 이게 제2기획이랑 똑같은 거지. 현대차 그룹의 제2기획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가 됐든 수소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광고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전기차가 됐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노션도 제2기획과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의 제2기획과 아니 삼성그룹의 제2기획과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성장 동력이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 광고 많이 나갈 거니까. 경기도 앞으로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정의선이가 정성이 17%,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9%, 정의선이가 또 이것도 2%나 갖고 있네요. 정의선이가. 그러니까 정성이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성이가 누구예요? 정의선 회장 누군가? 뭐 잘 모르겠고 정성이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얘 이노션까지.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딱 주목해야 할 회사는 딱 3개 회사야.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이노션. 이렇게 보면 돼요. 이노션. 딱 3개 회사만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내일이죠, 내일 저기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은 요거 EM코리아 같은 종목 보세요. 아니다. EM코리아가 아니다. 요거 M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같은 종목도 보시고, 제가 아마 유튜브에다가 저번에 12월 2일 날 2차 전지 숨은 초대박주 공개라고 하면서 유튜브에다가 올린 적이 있어요, 이거를. 올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LG화학, SK이노베이션, 코스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보라 그러면서 여기에 딱 두 개를 언급했어요. 두 개를 언급했는데, M 플러스 언급했고, 그 다음에 그 코스모 신설들을 언급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거의 90%라고 얘기했어. 봐보세요. 이거 얘기하면서 저기 코스모 신설지 있죠. 90% 급등한다. 90% 가는데 빠질 수도 있다. 봐봐요. 코스모 신설제를 제가 대놓고 90% 올라간다 그랬어. 여기서. 이때 가격이 15,400원이었거든요. 근데 운이 맞아가지고 포스코 케미칼이 그 대규모 양극할 물질 수주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코스모 화학의 자회사 코스모와 관련된 회사가 있거든요. 코바이트 만드는 회사. 그 회사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붙으면서 코스모 신설제가 얼마까지 갔다 왔어? 18,500원. 얼마 올랐어? 20%. 자스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보세요. 그냥 어차피 지금은 뭐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무슨 뭐 5G가 됐든 아니면 그린 에너지가 됐든 또 바이오가 됐든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M 플러스 같은 종목 요거 부담 없잖아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장비 회사고, 응? 그리고 예전에 그 무상증자 권리락 하기 전에 5,000원부터 2만원까지 땡긴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투신권에서 금요일날 종가 때 배팅 들어왔고, 그 다음에 차트 보면은 쌍바닥 패턴에서 짝꿍댕이 1, 2, 3 여기서 쌍바닥 패턴인데 높아졌잖아요. 이런 것들도 편안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시 얘기할게. 주문을 외워야 돼. 올라갈 확률 90%. 10% 빠질 수도 있다. 근데 빠질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실적 추이를 본다면은 뭐 무조건 좋지. 뭐 떡지신이지. 실적이야.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대부분 안 좋았는데 얘는 실적 좋아요. 실적이 좋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시총이 낮기 때문에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금 자산이 한 68억 원 있고, 지난해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은, 지난해, 45억 원이었었어, 45억 원. 올해 얼마예요, 올해? 67억 원. 나쁘지 않아요. 그쵸? 나쁘지 않다고.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체들이 2021년도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거든요.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뭐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대부분 선보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 BM만 좀 괜찮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런데도 괜찮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2분기 때부터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벌써 뭐 3분기, 4분기, 1분기 다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지 않고 나는 길목을 지키겠다. 그러신 분들 M 플러스 같은 종목. 다시 한번 얘기하게. 요거 M 플러스 올라갈 확률 90%. 10%는 빠질 수도 있다. 알았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유료 가입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www. 이제부터는 단기 매매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초 종목 한 종목 그냥 편안하게 비중 실어가지고 최소한 5에서 10% 정도 보고서 할 종목이 하나 있어요. 금요일날도 좀 샀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신고가 돌아가면서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안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 연말 또 윈도우 리레이싱 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니까 올라가시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하나 내일 사시면 되겠고, 유료 가입 원하시는 분 계시면 www.mbanggold.com 여기서 무료 회원을 가입하신 후 유료 회원 한 달 88만원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고, 전화는 ARS 02-3490-4667 전화하셔가지고 신용카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될 수 있으면 그냥 단기 매매를 많이 할 생각이에요. 단기 매매. 그리고 제가 정보가 좀 좋거든요. 고급 정보들 많이 받아요. 그런 것들이 미팅을 하고 전화상으로도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해가지고 처질러도 괜찮아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도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병행하면서 중장기 투자보다는 이제 단기, 중기,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섹터별로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하나 업종 좋다 그래서 그 업종에다 쳐지르면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왜냐면은 어떻게 뜰지 모른다니까? 그 업종 내에서도 돌아가면서 뜬다고. 반도체에서 돌아가면서 뜨고, 2차 전지도 돌아가면서 뜨고요.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도 돌아가면서 뜬다고. 바이오 나빠요? 바이오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5G도 마찬가지야. 5G도 이제 뜰 때가 됐다니까? 이 길목을 잘 지켜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시장의 중심이 아닌 것들은 가감하게 잘라야 돼, 지금은. 손절 쳐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좀 가감한가, 좀 결단력 있는 투자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